베트남 하노이. 언청이 무료 수술을 위해 하노이에 갔던 백농민 박사는 그곳에서 화상 환자 타잉을 만났다. 타잉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청년이었다. 타잉의 인생은 그 얼굴에 남은 상처보다도 더욱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런 타잉이 백농민 박사 앞에 나타난 것은 어쩌면 세상에 대고 외친 처음이자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지 모른다. 그런 타잉을 하노이에 남겨두고 오면서 백농민 박사는 한 가지 약속을 남겼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3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벽지 마을 탱화. 타잉은 그곳에서 만났다. 타잉을 낳고 그에게 가난과 깊디 깊은 상처를 주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곳. 타잉은 그곳에서부터 하노이까지 맨발로 걸어와 한국인 의사 백농민을 만났다. 지난달 내내 성형외과 전문의 백농민 박사는 아주 특별한 환자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판반 타잉. 그는 베트남에서 우연히 알게 된 환자였다. 백농민 박사는 해마다 5월이면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는 언청이 환자 무료 수술팀에 속해 있었다. 그가 5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했던 작년 5월, 현지 한 자선단체에서는 한 환자를 소개했는데 그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백 박사가 놀랄 만큼 화상이 깊은 환자였다. 저희도 뭐 웬만한 이제 험한 환자는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크게 놀라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마 본 화상 환자 중에서 아마 제일 심한 편에 속하는 환자 중에 한 명이지만, 우리 뭐 꼭 말하자면 교과서에나 실릴 만한 그 정도 심한 환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것도 일요일날 찍고 월요일날 웬만하면 냅다 되면 하려고 그래요. 작년 베트남 파견팀에 합류했던 마취과 전문의 김문철 박사. 얘가 입을 누우면은 이 앞을 립하고 여기 갖다 안 벌어지니까. 타잉은 화상을 당한 뒤 10년 이상 방치돼 얼굴마저 기형이 됐고, 그런 타잉을 본 김문철 박사는 수술의 난색을 표했다. 이 목이 안 펴지면은 마취를 못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 마취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뭐 한국에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겠다고 그런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김치환 선생님이 이제 그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한테 일단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그 병원에 올 때는 뭐 금방 뭐가 해결되는 줄 알고 왔었는데 상당히 실망했었는데, 그걸 보고 또 제가 마음이 안 돼서 꼭 내가 한국 가면은 어떻게든 초청해서 수술을 한번 하도록, 그 뭐 내가 어디까지 해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게 됐죠. 백농민 박사는 할 수 없이 언젠가 반드시 치료해주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서울로 돌아왔고, 올해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21일 취재팀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그날
타잉도 고향 탱화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팀은 버스터미널로 나갔다. 타잉을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터미널에서 그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구경꾼들이 이미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잉은 말수가 적었다. 아니 그는 시선조차 마주치길 꺼려하는 것 같았다. 올해로 21살이 된 타잉. 그러나 그에게서 21살의 젊음과 패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애초에 백농민 박사에게 타잉을 소개한 건 사마리탄 펄스라는 자선단체. 그들은 타잉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 또 다른 은인이지만 타잉은 여전히 말이 없다. You are 1,000, only 140 something. And now like They think they'll be able to do because he knows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fix everything, right? không phải là 취재팀이 인터뷰를 청하자 타잉은 얼굴부터 가렸다. Hồi nhỏ có người đưa cho cái hầm đe rồi là người nó làm rồi nó đến coi rồi bị cháu đi chơi rồi có cái quả có để họ làm cái quả bom là nó nổ rồi bị cháu bị 우리의 5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벽지의 부모들은 눈만 뜨면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은 저들끼리 몰려다니며 긴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렇게 들판을 쏘다니던 아이들 손에 어느 날인가 불발탄이 하나 쥐어졌고 그것을 해체해보겠다고 화롯불에 던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불길과 파편이 타잉의 상반신을 덮쳤다. 그때의 사고로 타잉은 또래의 친구를 잃었고 자신의 얼굴을 잃었다. 겨우 10살 때의 일이었다.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돼 있는데 진피의 일부까지 화상을 입은 경우를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한 걸 2도라 그러고 3도는 피부의 전층을 다 화상을 입은 걸 3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게 화상 입은 게 1도고 전부 다 해가지고 피부가 전부 없어진 게 3도고 그 중간이 2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은 아마 지금 형태로 보면 피부가 많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처음에는 상당 부분이 3도 화상이었을 겁니다. 특히 목 부분에 얼굴은 아마 3도 화상이 아니었던 거고 한 2도 화상이나 이런 거였을 거고. 3도의 화상을 뒤집었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lúc nhỏ thì cháu rõ là sinh trai mà to khỏe đẹp trai mà bây giờ cháu đúng mẹ cũng đau ruột lắm mà cố gắng hết sức chạy chữa cho con nhưng mà không chạy không được. Giờ cháu lớn rồi là cháu biết hận là nó đi ra nó thẹn với chúng với bạn nên là cháu đòi đem cháu đi chữa cho cháu dù không được như cũ nhưng mà dù cũng đỡ để cho cháu đi về cho cháu nó đi chơi với bạn bè cho nó đỡ xấu hổ. 난생 처음 타잉에게 양말이 신겨진다. 서울로 떠나는 밤이다. 서울에는 타잉이 혼자 간다. 집안의 생계 때문에 타잉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 남고 사마리탄 펄스의 직원이 한 명 동행하기로 했다.
Bà phải ra tiễn chứ. Ừ. 건물을 나서기 전에 타잉은 다시 얼굴을 가렸다. See? Is he gonna still ask him if he still? 그가 다시 베트남 땅을 밟을 때 타잉은 더 이상 수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Velcro-wise? Yeah. Good. Sao hoài như nói được cho chị mày. Sao thế là lúc cũng có rồi quay này. Yes. 2월 23일 새벽 타잉은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백 박사가 준비한 앰뷸런스 차량과 통역을 맡을 베트남 유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Em là em gặp chú Kim từ ở Việt Nam.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타잉에게 서울은 너무 낯선 도시였을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타잉은 내내 멀미를 했다. 서울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타잉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졌다. First time for Tang to see snow. Sure. 저 김시찬 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이서 자신을 초청한 백농민 박사를 만나고서도 타잉은 여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더라? Tên em biết như thế nào? Tên em là gì nhỉ? Phan Cả họ cả tên. họ Phan Phan Văn Phan Văn Thành. Phan. Van Văn. V-A-N. V-A-N 타잉은 화상 자체가 심하기도 했지만 10년 이상 상처를 방치하면서 턱뼈와 치아에 심한 기형이 생겼다. 얼굴의 피부가 심하게 당겨져 눈도 감기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력을 다치진 않은 모양이었다. 잘 때는 보통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괜찮은데 잘 때는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못 감게 되니까 보통은 망막이 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탄의 경우는 참 용하게도 잘 때는 이렇게 눈동자를 위로 굴리는 그런 게 발달돼 가지고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망막을 보호했더군요.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아마 실명했을 겁니다. 계속 눈을 못 감고 있었으면. 타잉에게는 6인실이 배정됐다. 그런데 타잉은 침대에 눕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쓴다. (10여 년을 받아온 시선). 베트남에서 줄곧 도망쳐온 그 시선들이 여전히 그에게로 쏟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타잉은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거울 보시고 얼굴 대칭되게 만드세요. Em nhìn thẳng vào gương nhá, không đừng động đậy. 이번 수술에서 주로 성형할 것은 거의 수평으로 누운 아래 치아와 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당겨진 턱이다. 수술할 부위를 분석하기 위해 치아와 턱뼈 그리고 상반신의 엑스레이 촬영이 집중됐다. 목 주위의 근육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기 위한 CT 촬영. 타잉은 성장기로부터 10여 년간 턱이 강제로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근육 또한
비정상적으로 굳어져 있을지 모를 일이다. 타행의 검사는 쉽사리 끝나질 않았다. 각종 촬영과 성형외과, 치과의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 검사. 리포레이션 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 보네. 10년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수술 중 전신 마취는 보통 기도에 마취관을 넣어서 이루어지는데 타행의 경우 턱이 아래로 당겨져서 기도를 찾기 힘든 상태다. 정 입을 통한 마취가 어렵다면 코를 통해서 특수 마취를 시도해야만 한다. 아예 입구에서. 제가 양쪽 비공 입구에 반응 위축이 와서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오른쪽의 비공 부위는 비교적 기관 삽관할 만한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속의 공간은 삽관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유지되고 있고요. 코를 통해서 기관을 삽관을 해서 마취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취 방법이 결정되고 수술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성형 계획을 세우는 일만 남았다. 여기 제일 이제 뚜렷이 나타난 거는 엑스레이에서 치아 모양이 위에 치아는 비교적 이렇게 뭐 정상하고 큰 차이 없이 돼 있죠. 밑에 치아는 이게 사람 치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하고 똑같이 줄이 쭉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랫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치아가 이렇게 많이 누워 있는 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상 때문에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당기면서 뼈가 이렇게 자란 거죠. 잘못 자란 거죠. 기형으로 변한 건 얼굴만이 아니다. 타행의 오른손은 세 손가락이 붙어버린 상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운데 세 개 손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뼈만 겉에만 붙는 게 아니라 안에 뼈도 이제 보면 이런데 보면 막 일단 마취를 해가지고 요 턱이 붙은 걸 뗄 겁니다. 이렇게 벌릴 수 있을 만큼 우리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벌릴 겁니다. 피부가 당겨진 부위를 절개해서 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다음 2차로 목 아래에 절개된 부위에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게 된다. 마취를 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폐합병증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타행은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번에 타행의 손가락은 수술하지 않을 예정이다. 목 부위의 수술만으로도 몸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타행이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병실을 바꿔줬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2인실이다. 한국말 잘 못하는데 여기는 여기서 이제 수술까지는 이틀이 남았다. 그냥 다른 데 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실 건가요? 서울에 온 뒤로 타행은 손에서 리모컨을 놓지 않는다. 고향에서도 워낙 밖으로 나가길 싫어해서 TV는 바깥 세상을 향한 유일한 창구였다. 이번 수술만 성공해도 타행은 다시 눈을 깜빡거리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땐 입을 굳게 다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술이 기다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것인지 타행은 통 말이 없다.
2월 26일 아침, 타잉의 작은 병실이 부산해졌다. 타잉은 수술실로 옮길 채비를 하고 있었다. 수술실에는 마취를 하기 전 기도를 찾기 위한 내시경이 준비됐다. 됐어. 보통은요, 이게 부두경 기관 내 사건에서 쓰는 부두경인데요. 이 환자는 요 목이 잘 안 제껴지기 때문에 요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 갖고 기관 내 삭관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불 끄고 자 시작. 마취제는 기도를 통해 폐로 공급되는데 목을 충분히 젖혀서 목구멍에서 기도까지 평평하게 하지 않으면 자, 숨 크게 쉬세요. 마취관이 엉뚱한 데로 향할 수 있다. 타잉처럼 기도를 평평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 마취관이 정확히 기도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약조. 자, 약 들어갔지? 앞에 주세요. 많이 불러. 오케이. 자, 불 켜도 된다. 다 끝났어. 자, 알겠어요? 네. 마취관이 삽입되고 이제 타잉의 수술이 시작된다. 첫 번째 수술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턱 아래의 피부를 절개해서 최대한 넓혀주고 다음에는 앞으로 누운 턱뼈와 치아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먼저 턱 부위의 피부 절개에 들어갔다. 목을 이만큼 올려서 모질한 피부 양이 이만큼 이제 대충 재보니까 한 20 곱하기 10 정도, 20은 더 돼. 그 정도 된데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수요일 날 피부 뗄 때 그 모양대로 여기 딱 놓고 뗄 겁니다. 요 양쪽 다리 윗부분에 있을 때니까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피부 많이 안 떼고 딱 맞게 뗄 수가 있죠. 이식될 피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의 모양대로 종이 모형을 떴다. 타잉의 경우 신체 중에서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허벅지에서 피부를 이식할 계획이지만 상처 부위가 넓어 허벅지에도 적지 않은 흉터가 남게 된다. 두 번째 단계, 아래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뽑아야만 한다. 아랫니 2개를 뽑고 턱뼈를 절개해서 정상 위치로 올리고 티타늄 핀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타잉의 아랫니는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2개의 치아를 뽑았지만 턱뼈가 충분히 세워지지 않을 경우 타잉은 이를 추가로 더 뽑고 인공 치아를 넣게 될 것이다. 이날 오후 수술은 4시간을 넘기고서야 끝이 났다. 이제 겨우 절반의 수술을 마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잉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Không ngờ, không ngờ. Xem TV. 타잉의 수술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무엇보다도 타잉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마취가 완전히 풀리고 나자 타잉은 고통을 참지 못했다. 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조차 드문 서울의 병원에서 타잉은 어렵사리 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하룻밤이 지나고 타잉은 미움을 먹기 시작했다. 아잉은 전날의 수술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 미안했는지 하루 종일 침대맡을 지키고 있었다. 다시 깔아주시면 어때요? 기분이 좀 어때요? Em thấy như nào bác sĩ hỏi? 입술은 저래가지고 몇 주만 놔두면은 붙을 거라고. 이게 너무 그동안 늘어져 있었으니까 마슬이 이렇게 좀 타이트닝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저 음식 양이 모자라면은 더 달라고 해서 먹어도 돼요. 응? 그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응? 죽이라서 뭐 배가 고플 거라. 백농민 박사에게는 수술에 대해 물어볼 만도 한데 타잉은 여전히 말이 없다. 아잉도 타잉의 눈치만 볼 뿐이고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눈치다. 얼마쯤 지났을까? 타잉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많이 아프대요. 네. 많이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요. 타잉은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이 차 수술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됐다. 턱 아래를 넓히고 난 뒤 세로 이식이 필요한 부분은 가로 20cm, 세로 10cm 정도. 상처 부위를 뜬 종이 모형을 반으로 잘라 양쪽 허벅지에서 모형 크기만큼의 피부를 떼어낸다. 허벅지에는 어쩔 수 없이 흉터가 남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위쪽을 떼어내고 이식할 피부는 혈관을 뺀 얇은 피부층만 옮긴다. 우리가 여기 옮겨 붙이는 부분은 거의 표피, 진피, 아주 약간의 지방층, 그까지만 옮겨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옮겨 붙이는 두께는 1mm 안팎이죠. 1mm, 2mm 안팎이죠. 사실 자신의 피부를 이식하더라도 얼굴과 같이 항상 노출되는 면에는 피부 이식을 꺼리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피부가 부위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인데 타잉처럼 화상으로 인한 기형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흐른데 시간 쓰지 말고 얼른 수고했습니다. 3시간 남짓한 시간이 지나고 이틀에 걸친 수술이 모두 끝났다. 끝난 건가요, 선생님? 네. 1, 2차 수술 다 끝났는데 예상하셨던 것만큼 잘 됐나요? 네, 뭐 제가 바라는 대로는 했습니다. 저 이제 피부 이식 해놓은 게 잘 붙어야죠. 잘 붙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란 대로 돼서 집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화상 후유증이 심한 환자였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수술을 받았더라면 타잉의 고통은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치과의 고배면 박사가 백농민 박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응, 고맙습니다. 뭐 먹었어요? Em đã ăn gì rồi? 밥 안 먹었어? Ăn 못 먹고 미끄럼는 조금 먹고 아이스크림. 그동안 잘 먹고. 잘 먹어야지 빨리.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가 수술함으로써 이제 백농민 박사가 예상했던 대로 고 박사는 턱과 치아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치아를 더 빼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일을 해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Ăn 못 먹고 미끄럼는 조금. 고철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백 교수님 말씀도 치과에 그것도 많이 활동적이고 하시다니까 앞니 4개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타잉은 아직 싸움이 끝나질 않은 것이다. 서울에서 계획한 수술은 모두 끝났지만 오른쪽 손가락이 여전히 붙어 있고 턱도 아직 미완성이다. À thế ạ? Không đi về đâu á? Em muốn đi về á? Em về làm sao được? Em đang đau như này. Sang đây để chữa bệnh xong thì mới về được chứ.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집에 가고 싶대. 왜 가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Em nhớ nhà à? Nhớ mẹ à? Hả? Làm sao lại muốn về? 엄마 보고 싶대. 집에 생각이 난대. 뭐라고요? 엄마 보고 싶고 또 집에 생각이 난대요. Chị ở đây còn mấy năm mà. 집에 가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 집에 간다. 그래. 가자고도 안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집에 가겠다. 그런 집에 가겠다. 가족 한 사람 없는 낯선 땅에서 힘든 수술을 2차례. 타잉에게는 이제 서름까지 몰려오는 모양이다. 며칠 뒤 타잉이 침대를 털고 일어났다. 양쪽 허벅지를 10cm가량이나 떼어내고 그 쓰라림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텐데 타잉은 열심히 회복을 재촉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하던 타잉이 나름대로 퇴원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타잉이 기력을 되찾아가자 졸스는 베트남에 연락해서 타잉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했다. 타잉이 엄마를 시내로 불러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Mổ lâng cái cằm của em lên, tách cái cổ ra, cái Vâng ạ. cằm. Thế Vâng. xong là hôm thứ tư là phẫu thuật cái em. Con
Mẹ đây. Mẹ có khỏe không ạ? Mẹ khỏe con ơi, thế em các anh với em khỏe thôi, con cứ cố gắng con làm đi, đừng có lo gì nhà con nhá. Cố gắng con ăn đi rồi con khỏe con làm đi cho mỗi con về nhá. Đừng có nhớ cái gì cả, cũng đừng lo chứ nhà cả con ạ. Con đi yên tâm đi, con làm thì xong đi rồi con về nhá. Đừng lo gì cả, mẹ ở nhà không việc gì đâu. Đừng khóc, đừng nghĩ gì đến nhà. 엄마도 아들 소식에 애가 탔을 것이다. 타잉이 1살 때 남편을 잃고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엄마였다. 엄마 목소리를 들은 뒤로 타잉은 부쩍 기운을 차렸다. 사고를 당한 때가 성장기만 아니었어도, 아니, 사고를 당한 뒤 6개월 안에 치료를 받기만 했어도 타잉의 인생은 좀 더 순탄했을 것이다. 그래도 21살 타잉의 삶이 끝도 없이 추락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고 타잉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다시 며칠 뒤 타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수술 후 처음으로 붕대를 풀어본다고 해서 타잉은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이었다. 아주 잘 됐네요. 목을 아직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세요? 수술이 잘 됐다지만 백농민 박사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일까? 잠시 후 백농민 박사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Tying to bring back to Vietnam on Thursday. Yes, have pencil. 9. Okay. 백농민 박사는 베트남의 누구에겐가 타잉을 부탁하는 듯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일까? I think it's better to keep in at your hospital for several days. Yes, until all wounds are clean and healing's completed. No problem. 백농민 박사와 통화를 한 곳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 그것은 매해 원청이 수술을 하러 갈 때마다 시설을 제공해주는 병원이기도 하다. 하노이에 108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병원에 닥탄이라고 성형외과 선생님 계십니다. 그분한테 우리 타잉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에 이제 붙은 걸 벌려주고 거기에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베트남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할 때 이야기로는 다음에 우리가 베트남 가면은 그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우리는 괜찮다 뭐 내가 그럼 다음에 가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수술 부위의 소독과 치료 그리고 손가락 수술. 백농민 박사의 약속 역시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었다. 아니야. 가운 하나 드릴까요?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집에 가요. À, thứ năm nay em về Việt Nam đấy. 내일 날씨 따뜻해지면 요 밖에 구경이나 한번 가요. 응? Nếu mà ngày mai viện trưởng cũng phải đi có việc, nếu mà chiều mai mà thời tiết nó mà nắng ấm thì sẽ cho em đi chơi. 응. 응. 갈 때 옷 많이 쌓고 잘 두르고 가라고. 응? 내가 내일 저녁에 일찍 오면은 들을 거고. 백농민 박사에게서 외출 허락이 떨어졌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직전 타인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Chào không thích về Việt Nam. Không thích về Việt Nam à? Không. Chờ bên đây. 지금 베트남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베트남 안 가고 싶어? 계속해서 한국에서 있고 놀러 가요. 타잉의 모습이 예전과 얼마나 달라질지 붕대를 칭칭 동여맨 모습만으론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서울에서의 수술은 타잉에게 이미 환한 웃음을 선물했다. 백농민 박사가 약속한 것은 바로 그 표정. 21살의 청년답게 눈부신 표정이었다.